네, 은경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설 잘 보내셨죠? 네. 그 다음에 흥순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전쟁님, 콜로라도님, 자주 뵙겠습니다. 현명님요, 김소희님, 상규님, 남양 밀크님, 장미디어처님, 네. 아랑이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36분 2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6분입니다. 오늘은요, 2월 13일 설 연휴를 마친 첫날입니다. 아카데미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메이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그 설 연휴 때 가장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여기는 차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암이라고요. 이 반도체 설계 자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설계 도구들, 뭐 집으로 친다면요, 반도체란 집을 짓는다. 어떤 반도체라는 팹리스들이 집을 짓는다 하면 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창문 설계는 여기 있는 뭐 그걸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기초 자산에 설계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건데 이 회사 주가가 한 100% 이상 올랐어요. 차트가 안 나오네요. 제 프로그램에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역시 AI였습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AI였는데 어제는 장중에 한때는요. 미국 시총 4위까지 갔다가 다시 6위로 종가에 밀리면서 내려앉았는데 이제 시총 지금 4위를 향해서 달리고 아시겠지만 미국 시총 지금 1, 2위는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그 밑이 구글, 아마존 이게 3, 4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엔비디아.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AI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무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심리적 환경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아시아 증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설 연휴라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들어왔는데요. 제가 설 연휴 장세가 어떻게 될까? 제가 설 연휴 전 때 그 말씀 드렸어요. 보통 연휴가 우리가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거 아니라도 연휴가 되면요. 연휴 전날과 다음 날은 강세가 통계적으로 그런 경향. 그래서 그 작년, 재작년 설 연휴를 살펴봐도 역시 전날에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날 오늘 같은 날이죠. 이날 제일 강세를 보였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설 연휴 전날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경험적으로 본다면 또 연휴가 겹치면 전날 연휴 전날에 주식을 사서 아니면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날라 그래가지고요. 네, D-2일날 사서 네, D 플러스 1일이나 2일날 파는 게 좋겠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러면 오늘은 강세장을 기대해도 좋겠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시장이 어떠냐? 1월 19일부터
1월 19일부터 언제냐? 요 날이 요 날입니다. 요 날부터. 그래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정말 처참한 새해를 맞아서, 야, 이렇게 빠지냐 싶을 정도로 쭉쭉 밀렸는데요. 1월 19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코스피를 집중 매수해서 6조 이상, 2월 8일까지 보면요. 외국인이 사니까 지수도 7.4%, 지수가 7.4%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전 15 거래일 중에 14일을 순매수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코스피를 샀다. 근데 코스피는 그냥 순매도, 그냥 관망 분위기였다. 그냥 쏘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빠지고, 그 전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물론 약세였지만 상대적으로 좀 나은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1월 19일부터는 코스닥은 오히려 외면받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시장 핵심은 내 외국인이다 하는 게 그냥 100%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장의 동력이 명확하게 보인다. 그럼 외국인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코스피를 사서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외국인이 물론 순매수가 사라지면 또 달라지지만 지금 딱히 사라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 외국인들이 1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뭘 샀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거는 제가 볼 때 반도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좀 한국을 샀다. 시총 1, 2위니까 한국 비중을 좀 늘렸다. 그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아직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않지만 오늘 JP모건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일본, 멕시코 이런 데는 비중을 늘리고, 한국, 대만 이러는 거는 쏘쏘다. 아직도 일본, 멕시코 이런 쪽을 비중을 늘려라. 네, 한국, 대만 이런 데는 좀 중립적인 입장. 이게 지금 전반적인 외국인 분위기가 아니냐 싶지만, 어쨌거나 지금 한국을 공략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는 제가 볼 때는 저 PBR에게 토요타 자동차,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의 신고가 행진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KB,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 PBR. 저 PBR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 밸류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묻혀있던, 결국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주주환원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연휴기간 때 제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어떤 자료를 만들었냐. 토요타 자동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토요타 자동차가,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우리 현대기아차가 정말 많이 치고 올랐구나. 스텔란티스, 요게 이제 이것도 연합군이죠. 크라이슬러부터 쭉, 그 다음에 르노, 닛산, 미쯔비시 연합군 이런 걸 제치고 현대차, 기아차가 세계 3위가 올라섰다. 참 대단한, 참 우리 대단합니다. 참 자동차, 제 중학교 때 포니가 나왔거든요. 포니. 참 자동차 그 남의 그 엔진 사와서 조립하는 수준의 나라가 이제 세계 3위가 됐네요. 자, 판매량 보니까 토요타 자동차를 막 따라가고 있어요. 잘하면 이제 폭스바겐도 제치겠네요. 근데 토요타 자동차가 지금 잘 나갑니다.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작했다 하지만 그 별 주가는 영향을 안 받네요. 그래서 일본은 3월 결산이 많은데요. 내년 3월에도 매력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인다. 그래서 그래서 합쳐보니까 이제 현대차, 기아차와 토요타 자동차를 비교해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은 현대 기아차가 64% 수준, 매출액은 67% 수준, 영업이익도 한 60%대는 되네요. 이걸로 치면 그럼 토요타 자동차 시가총액의 60%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토요타 자동차의 브랜드 네임 등을 감안한다면
좀 60%는 무리라 하더라도 지금 24%는 너무 상대적 저평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외국인들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고 지금 아시겠지만 코리아 자체가요. 네. 최근에 일본의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10대에 37%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네, 20대에 26%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자, 지금 그야말로 이게 일본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현대 기아가 코리아란 측면에서 네, 한국이 그 나라가 좋으면 그 나라 제품도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독일어 선생님이 좋으면 독일어가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전도유망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에 우리 젊은 여행 유튜브들이 해외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면 다 나옵니다. 뭐 굳이 뉴스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참 멋진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우리 그 지금의 80년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정신만 차린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방석을 잘 깔아준다면 우리 주식시장 25,000포인트 못 가라는 법이 없는데 돌아가는 걸 보면 한심스럽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래서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그동안 작년 6월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새해 들어서는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현대기아차가 지금 받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사실 6월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도요타로 달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올해는 드디어 반응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도요타 자동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편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의 저 PBR 주식 소각이 관련한 것들은 제가 우리 정 의원님, 프로 의원님만 일단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렸는데 우리 제가 우리 애청자님은 대부분 프로 회원님이시지만 네, 프로 회원 서비스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참모는 하나 곁에 두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할 때 규모가 되시면 네, 정연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070-4067-1002 전화하시면 네, 쉽게 좀 친절하게 말씀드릴 거고 자, 여기에 대한 이 내용에 들어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자, 이건 뭐 지금 외국인들의 요청도 그렇고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앞으로 우리 주식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최근에 신한정권에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쭉 통계를 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기간에 연평균 상장 주식 수가 3.6%씩 꾸준히 늘었답니다. 연평균. 와, 많이 늘었죠.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IPO가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이 기간 동안, 네, 0.12% 늘었다 그럽니다. 전체 통틀어서 0.1, 연평균이 아니고, 그냥 안 늘었다, 이 말이죠. 아, 그렇게 많은 IPO가 있었는데, 어떻게 주식수가 안 늡니까? 네, 소강을 해서 그렇죠. 자, 결국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 기업 밸류업이란 게 이 얘기입니다. 뭐냐, 야, 니들 돈 필요할 때는 상당하고 증자해가지고 막 투자자들 돈 빨아들이고 정작 니들이 투자자들한테 해주는 건 뭐가 있어?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죠. 배당 코딱지만큼 주고 주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니들이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좀 상대적 저평가 받는 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항상 야,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소각도 좀 하고 해라 한데 그 생각이 근데 요즘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결국 기업 밸류업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는 주주 환원을 좀 해라. 니들 필요할 때 주주들 돈만 쫙쫙 빨아들이지 말고
그 도움 받았으면 주주들한테 좀 베풀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흐름이 본격화된다면 이게 상당히 큰 재료가 결국 제가 볼 때 지금의 저 PBR이니 이런 이거는 그 좀 부적절한 개념이고요. 이건 90년대 후반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결국 주주 환원이 아닌가 가는 길이 있던 당연한 길이고 주주 환원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레벨업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야 이번에는 한국이 좀 정말 좀 변하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주 사안도 보내고 해도 외면받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정말 좀 달라지나? 요런 분위기인데 자, 그 속에서 의미 있게 금요일 날, 와, 지난주 목요일이죠. 연휴 전날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야, 한미반도체 시총이 5조짜리 아닙니까? 5, 6조짜리 회사가 30% 상한가를 갔어요. 그 이유가 꼴랑 200억 자사주 소각. 자, 042700인데요. 제가 한미반도체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주주를 위한 마음이 1등인 나라, 1등인 주 회사라고. 자, 뭐냐. 한미반도체가요. 그동안에 자사주를 이렇게 많이 사서 소각을 했어요. 네. 총 1412만 주.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5천만 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200, 이번에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0을 또 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 이게 하나의 기업이지만 이걸 하나의 나라로 본다면 주식시장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로 본다면 이런 길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길이구나. 기업이 물론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익이 많이 날 때 그걸 가만히 있지 말고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전에도 이 회사는 이거보다 더한 소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주가에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이게 이제는 200억어치 꼴랑 200억어치 소각한다. 시총 5조에 비해서 200억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상한가가 이걸 보면서 자사주 소각이 이제 주식시장에 큰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소각이 그냥 의미가 아니고 이게 결국은 주주 환원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이 만약에 분다면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우리 시장이 막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주식 소각 하는 기업들에 우리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근데 물론 소각을 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되죠. 현금이 있어야 회사에 현금성이 있어야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되고 이 돈이 있으려면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회사들 장사도 잘 해서 돈도 잘 벌면서 주주들의 태도도 좋은 소각과 고배당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코스피에 많다 보니까 결국 고배당이란 거는 좀 성숙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 산업은 지금 뭐 바이오나 여러분 뭐 보셨지만 그런 회사들은 지금 배당 줄 여유가 없죠.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R&D 하고 그런 데 하기 급급하죠. 성숙 기업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원수권 인간으로 치면 한 50대 될까요? 50대 된 자산가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주주들한테 좀 베풀고 뭐 이런 회사들 뭐 대표적인 게 SK텔레콤 이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SK텔레콤 매년 꾸준히 막대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런 회사들이 야 이제 그 돈만 채워두지 말고 주주를 위해 좀 써라. 이렇게 되면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주식 소각 테마가 굉장히 결국 지금 기업 밸류엄이고 저 PBR이고 뭐고가 결국은 주주 환원에 귀결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 소각이나 고배당
이런 회사들. 근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제가 90년대 그때는요, 배당 10% 주면, 와, 좀 많이 준다. 현금 배당 10%. 요즘은 100% 이상 주는 회사도 꽤 많죠.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는데 더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게 단순히 흐름이 아니고 그 한국 증시 전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랬으면 첫째 기업이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치나 언론이 네,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기본이 안 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때 좀 당을 떠나서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사과할 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네, 쇼호스트가 방송 때 욕했다고 해서 방송에 퇴출되고 학폭했다고 해서 연예인들이 또 다 퇴출되는 그런 높은 도덕성 속에 살고 있는데 네, 우리 정치나 언론은 정말 우리 기본이 안 된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싹 좀 전린 때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또 이런 것만 된다면 제가 우리나라가 네, 25,000포인트 못 갈 일이 뭐가 있냐. 일본 니케이가 지금 36,000포인트인데 우리가 지금 2,600포인트가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되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정말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는 좀 주주 환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쉽게 가야 된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편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뭐 개별 종목,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카멜레온이 돼야 됩니다. 주식은. 그래서 지금 대형주 분위기가 바뀌면 그 분위기를 빨리 올라탔다가 그 다음에 또 코스닥 나중에 가는 날이 있으면 또 코스닥 갔다가 이래야지 주구장창 뭐 코스닥 중소형주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네, 빨리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명확한 공략 포인트.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이런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빨리 변경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지금 다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한다는 전제인데 지금 외국인들 매수는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이 외국인들이 의구심은 가지고 아직은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 한국이 좀 변한다. 최근에도 그 외국인들이 또 삼성물산에 주주 수환을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요. 제가 연휴 때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이런 대형주들 리포트를 웬만하면 안 쓰는데 써드린 게 삼성물산도 보면 여러분 자본금이 187억밖에 안 합니다. 소형주죠. 그 다음에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유보율이 18만 퍼센트. 그럼 이거 아마 탑5 들 거예요. 상장사 중에 안에 들 거를 봅니다. 자, 실적을 보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삼성건설이라고 상장사가 있었어요. 그거랑 합병했죠. 종합상사는 뭐 당연히 원래부터 하는 거고요. 근데 패션, 네, 삼성 패션 있죠. 그 다음 레저, 우리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그다음 바이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로직스. 기존 사업이 탄탄합니다. 건설, 바이오, 건설 부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1, 2위를 삼성물산이 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기존의 사업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주회사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기존 사업이 탄탄한데, 와, 이게 10억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영업이익이 지금 2조 이상 나고 있어요. 자본금 187억짜리가. 그러니까 한 100배 이상, 자본금의 100배 이상 매년 영업이익을 낸다. 와,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주주가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야 주주 환원해라 이런 얘기죠. 그 번 돈을 뭐 할래? 삼성도 그래서 지금 자사주를
이미 소각하고 있고, 올해도 592만 주 소각하겠다 했고, 내년, 후내년에도 각각 781만 주씩 소각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는 배당도 물론 많이 줍니다만은 소각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 배당 수익의 60에 70%를 배당을 주든지 자사주를 앞으로 소각하겠다 하고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물산을 개장했군요. 이렇게 사고 있다. 자, 여기 초점을 맞추시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